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쌍특검 신속 처리한 건 지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장 드라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조정훈 의원이 또 나섰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성준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신속 처리한 건 지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가에 동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무소속 의원들 모두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서명에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동의안의 제출은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 프로세스의 착수를 의미한다면서 지정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고 법사위 심사 절차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본회의는 27일에 열겠다는 거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민을 외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에 대한 것을 대통령실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신속안건 지정은 제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되고 그 후 소관 상임위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80일 경과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후 60일 내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쌍특검이 발동될 전망이어서 총선 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금 막장 드라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선회된 데 대해서는 정의당의 뒤통수가 있었는데요. 정의당이 이번에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하면서 특히 민주당과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좌파 정당의 주도권, 그죠? 레디칼 정당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까, 선명성 논쟁에서 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고 실제로도 민노총도 상당 부분 진보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재명이 동부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를 검은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노란 봉투법과 전당대회 돈봉투를 바꿔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고두고 돈봉투 방탄 3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먹을 작정이냐면서 대문에는 민주화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입법 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의 야합이 막장 드라마로 끝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4+1 협의체에 참여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바가 있고요. 정의당은 그 대가로 얻어낸 준연동형 비례제로 독자 교섭단체 구성의 희망에 부풀었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비공식 비례 위성 정당이 등장을 했게 됐죠. 민주당의 공식, 비공식, 비례 위성 정당이 두 개나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공식, 비공식, 비례 위성 정당이 두 개나 등장하면서 비례 의석을 미래한국당과 양분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터의 지위를 잃었음은 물론이고 본래의 정체성까지 흔들렸던 흑역사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정의당 또다시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그동안 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이라든지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독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결국 총선을 앞두고 독배를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줬는데요.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의 방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쌍특검 이재명 방탄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 퇴직금을 50억이나 받는 등 50억 클럽의 더러움과 추함에 우리 모두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를 두고 무죄라고 1심 판결한 법원과 검찰도 무능과 봐주기의 경계에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국민적 분노를 기회 삼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특검법안은 범죄자를 잡는 칼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키는 방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구현이라는 처음의 목적이 아닌 이재명 방탄 그리고 총선을 위한 야합의 수단으로 소진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30대 청년에게 퇴직금을 50억이나 준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몸통이 있었기 때문에 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큰 그림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수사를 방해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성급한 특검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때에도 관련 혐의 대부분을 특검이 조사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리한 특검 추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당대표의 비리를 온 국회가 나서서 방탄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제안합니다. 가속도가 붙은 열차를 멈춰 세우면 대장동 수사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사의 열차를 멈춰 세우면 누가 좋아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수당이라고 힘자랑할 때가 아니며 소수정당 존재감 나타내겠다고 과속할 때도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봅시다. 만약 검찰 수사가 또다시 미진하다면은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게 진실을 위한 길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입니다. 국회가 특검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더욱 독려할 것입니다. 라고 조정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50억 패스트트랙. 이거는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재명 굉장히 황당하게 움직입니다. 장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죠. 화동에게 입맞춤한 것이 성적 학대다. 그러면서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국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초대한, 국빈 초대한 미국까지도 공격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장경태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갔을 때 화나와 사진 찍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조명을 썼다는 장경태, 이거 경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고발하라 라고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고발해야 돼요. 지금 공범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쌍특검 막아내야 될 텐데요. 국민의힘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검찰은 뭐 방법이 없어요. 특검이 통과되기 전까지 빠르게 수사해서 다 기소해버리고 결론을 내는 게 답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협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눕기도 하고 국회 선진화법 걱정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주변에 홍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딴 거 없어요. 외국만 나갔다 하면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자들의 조작을 위한 공작들, 우리가 직접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